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그림자인 캐스케이디드 섀도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는 3D 그래픽에서 현실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메인 주제인 단계 그림자, 캐스케이디드 섀도우는 카메라 시야를 거리별로 분할하여 가까운 영역은 고해상도, 먼 영역은 저해상도 그림자를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닥스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본 그림자는 섀도우 맵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한 장의 그림자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그림자 정보를 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씬을 그림자 텍스처 한 장으로 처리하기에는 해상도가 부족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까운 곳은 선명하지만 멀리 있는 그림자는 흐릿하거나 깨지는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퍼스펙티브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스케이디드 섀도우 맵이 나왔습니다. CSM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카메라가 보는 시야를 거리별로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 중간 거리, 먼 거리 이렇게 3-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그림자 맵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곳은 고해상도 그림자, 먼 곳은 저해상도 그림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면 전체적으로 그림자 품질이 좋아지고 멀리 있는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캐스케이디드 섀도우 제너레이터로 사용 가능하고요. 파라미터로는 맵 사이즈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생성 이후에는 일반 그림자처럼 캐스트할 메쉬를 애드 섀도우 캐스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림자를 받게 할 대상들도 리시브 섀도우스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빌론 JS에서는 CSM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옵션 5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넘 캐스케이디스는 카메라 시야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를 정합니다. 디폴트로는 4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람다는 각 단계의 거리 비율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합니다. 0이면 균일하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운 거리 중심으로 더 집중되고 보통 한 0.7 정도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터는 그림자의 부드러움을 이제 설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필터 PCF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와 노멀 바이어스는 일반 섀도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림자 경계에서 생기는 깜빡임이나 밴딩 현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바이어스는 아주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오토 캘큘레이션 뎁스 바운스는 매 프레임마다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메쉬들의 뎁스, 거리를 계산해서 실제로 필요한 파 플레인 거리까지만 자동으로 섀도우 맵을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CSM도 만능은 아닙니다.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광원 의존성입니다. CSM은 태양광처럼 평행하게 쏟아지는 빛을 전제로 만든 기술로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디드 섀도우 제너레이터에서 명시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가 라이트가 아닌 디렉셔널 라이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능적인 이슈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매 프레임마다 섀도우 맵을 여러 번 렌더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넘 캐스케이드만큼 섀도우 맵 연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고품질의 그림자를 원하면 성능을 더 써야겠죠. 마지막으로 경계선 이슈, 플리커링이라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 캐스케이드 경계가 화면에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주제로 선정해서 공유를 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구워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성능적으로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메쉬를 이동하거나 씬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시간 라이팅과 섀도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실무에서 그림자 관련 세팅을 했을 때 가장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건 이 캐스케이디드 섀도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링크를 타고 넘어오시면 이런 예제가 하나 뜰 겁니다. 기본적으로 씬 설정들이 위쪽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광원, 헤미스피어릭 라이트 하나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디드 섀도우를 쓰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캐스케이디드 섀도우 제너레이터 라는 것을 CSM이라는 변수에 담아뒀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옵션들 오토 칼큘레이션, 뎁스 바운스, 그 다음 람다, 바이어스 세팅을 해주었고요. 그림자의 어둡기를 담당하는 다크니스 값을 이제 조절하려고 이렇게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뿐만 아니라 해의 위치를 통해서 그림자가 질 방향을 계산하는 그런 공식도 제가 준비를 미리 했는데 이 아지무스와 엘리베이션이 그거와 관련된 변수입니다. 아지무스는 방위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션은 고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세팅을 해서 그림자를 받게 할 이렇게 리시브 섀도우스를 true로 세팅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상은 외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오는 에셋으로 얘네한테도 이제 add shadow caster에다가 메쉬를 던져서 그림자를 캐스팅 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고 이 각각의 메쉬들도 그림자를 받아서 그림자가 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쪽에 있는 directional light get shadow generator get shadow map 그리고 resize scale master power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텍스처 자체를 조금 더 고해상도로 강제로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텍스처 쪽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디렉셔널 라이트의 CSM 섀도우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4K 4096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원래 이거를 끄고 재생을 해보면 그림자의 품질이 텍스처 해상도를 1024로 했기 때문에 1024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제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조절을 해봤고요. 특정 상황에서만 이 텍스처 사이즈를 강제로 업데이트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라이트 디렉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지무스 밸류와 엘리베이션 밸류를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 받아서요. 이 값들을 디렉셔널 라이트의 디렉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통해서 지금 제가 임의로 117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수치를 방위각을 90으로 변경을 하고 보면 지금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서 그림자가 이 방향으로 지게 되고요. 이거를 180으로 해보면 해가 이 위치에 존재해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면 270을 했을 때는 또 90도를 더 추가적으로 와서 이쪽으로 그림자가 지겠죠. 재생해서 봐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가 이 방향으로 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아지무스와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냐면, 카메라의 어태치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태치 컨트롤,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 줌을 좀 빼고요. 인스펙터에서 디렉셔널 라이트에 로테이션 기준모를 활성화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회전 값을 주어서 로테이션 시키면 그림자 방향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제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잡고 회전을 시키면 인스펙터에 있는 이 디렉션 값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보고 이 회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알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로테이션 기준모를 잡고 사용을 할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화면을 디렉셔널 라이트 기준모가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해두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가까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디렉셔널 라이트는 저 뒤쪽 멀리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서 최적의 그림자 위치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지금은 대각선 방향, 우측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좌측 상단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끔 하고 싶을 때 그냥 돌리는 걸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얘를 다시 올려주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당겨줘야만 세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게 하고자 아지무스와 엘리베이션을 역으로 연산을 해서 디렉셔널 라이트의 디렉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런 예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림자의 방향을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해서 바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크니스 값을 이제 세팅을 해서 그림자의 진하기까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예제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림자 맵이 엄청 쨍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섀도우 제너레이터가 캐스케이디드 섀도우로 세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섀도우 제너레이터로 이제 크리에이트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딱 이런 격자 무늬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 버그다 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 수치들을 다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림자가 있어야 3D에서 조금 더 3D스러운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른 타입의 그림자도 알아보았습니다. 성능적으로, 퀄리티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적재적소에 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반영하려면 많은 내용들을 두루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이 CSM이 여러분의 지식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